So, 요즘에 또 역사에 대해서 이 고거 전쟁이 꽤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뭐 몇 주 동안 고거 전에 역사 왜곡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가는 또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예민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역사 드라마나 역사 콘텐츠에는 분명히 있는데 드라마에서 어느 정도 선을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역사를 공부하시는 교수님들, 박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네. 이렇게 사극을 보면 화가 나요. 직업 정신 때문에 그러시죠? 직업. 꿀잼. 와, 얘기해 주세요. 그걸 이제 픽션은 픽션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저희는 사료를 보고 이게 뭐 사실을 보증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이게 이제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사료에는 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지? 이게 이제 자꾸 이게 앞서니까 그거 보면 제가 이제 화가 나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인가요? 화가 나기.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안 보는 게 낫고. 저도 사실은 뭐 영화는 그래도 뭐 그런 보는데 드라마를 잘 안 보는 편인 게 알고 있는 내용을 드라마로 보면 자꾸 틀린 것만 집중을 하게 돼요. 자꾸 틀린 게 보여서 재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은 이거 재밌게 잘 각색했네, 뭐 이렇게 잘 상상했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기까지라고 보는데 또 다른 동료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주관적이죠. 그거, 예. 근데 어떤 거 틀린 거는 못 참으시겠어요? 이거는 이런 거 고증 안 하는 건 정말 못 참겠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기황후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기황후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이제 고증의 측면에서 뭐 재미있었죠. 우리 하지원 누님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이제 기황후하고 그때 진짜로 아닙니다. 훨씬 나이 많으세요. 아마 이 자리에서 하지원 배우님을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할 겁니다. 진짜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원 배우님이 박 소장보다 나이가 저보다 조금 누나실걸요 아마? 여배우의 나이를 갖고 공개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누님 맞습니다. 그 기황후하고 그 이제 러브라인이 있었던 주진모인데 그 이제 왕유라는 이제 고려 왕인데 사실은 그 모델이 이제 충혜왕이거든요. 충혜왕하고 기황후는 불구대천의 원수였어요. 이제 충혜왕이 이제 원나라에 끌려가는데 끌고 간 그 원나라의 사신이 고려인 황관이에요. 그 고려인 황관이 기황후의 최측근인 고용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황후의 최측근이 충혜왕을 끌고 가서 결국 충혜왕 원나라 귀양 가서 죽습니다. 그 충혜왕의 동생이 이제 공민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 왕실과 기황후는 뭐 이건 물과 기름 같이 아주 그리고 공민왕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황후 오빠 기철을 날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드라마 만들 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 고려 이름을 이제 왕유라고 해서 가상의 그 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고려 왕과 이 원나라의 황후가 뭐 로맨스가 있었다. 뭐 이건 뭐 괜찮은 설정인데 이게 사실 좀 이제 안 맞는 거죠. 오히려 뭐 고려의 왕족 누구였다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기황후를 보면서 제가 볼 수 있었던 드라마의 각색의 끝장은 다 봤다. 예, 그래서 뭐 고려거란 전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려고란 전쟁 혹시 보신 부분이 있으세요? 보면은 화가 나서 안 봅니다. 혹시 역사 고증에 대해서 영화나 뭐 드라마 보면서 화나거나 뭐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제가 요즘 최근에 그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거를 좀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박민영 씨 나오는. 네.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웹툰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웹툰 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웹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드라마가 바꿨다. 막 이제 웹툰 본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원작을 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아마도 역사 드라마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웹툰 본 사람들은 이 웹툰대로 안 한다고 한 것처럼 역사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틀리면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하는 영화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군을 다뤘던 킹덤 오브 헤븐, 그거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리들리 스캇일 거예요 아마 감독 이름이. 그 감독의 비난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크리스찬들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과 무슬림 역사 공부하는 사람 양쪽에 다 공격을 받아요. 너 잘못했다. 이게 고증이 잘못됐고 이 당시 십자군이 이러지 않았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이러지 않았다고 막 서로 싸우니까 리들리 스캇이 그 말을 합니다. 우린 똑같이 안 한다.
똑같이 하려고 왜 하느냐 이거죠. 해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역사관 공부하는 사람들 불편하죠. 그리고 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던 게 멜 깁슨이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멜 깁슨은 당시를 재현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가 썼던 말 당시에 아람어를 썼거든요. 모든 대사를 아람어로 다 했어요. 그래서 고증을 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고학자나 역사자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다루는 영화는 언제나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전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숙명이죠. 그냥 태생 자체가 예. 그냥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군요. 그래서 드라마를 할 때 고대사, 삼국시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 사실만 있고 그 중간중간에 이 기록이나 이런 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작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욕을 먹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적기 때문에. 예전에 주몽 나올 때 주몽 뒤에 막 10세기 때 건축물 나오고 저기 삼국시대 나오는데 이 예컨대 신라인들인데 앞에 있는 토기가 뭐 가야 거고 그렇게 연대가 안 맞거든요. 근데 우리 얘기해봤자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거 저기 배경이 4세기인데 6세기 토기 있다 그러면 누가 알아먹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고고학 쪽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로 변형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역사 왜곡이라는 게 물론 이렇게 누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어디까지가 뭐 좀 이제 창작력이냐 저는 오히려 보이지 않게 역사 왜곡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요. 전쟁 영화들 있잖아요. 없던 영웅을 막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과장하기도 하고 가장 좋은 게 소련이 독일이 왜 밀려 들어올 때 모스크바 방어를 하거든요.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구원군들이 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판필로프라는 대장이 막아내는데 그때 28명의 부대원들이 다 전사를 하고 결국은 막아내요. 수십 배의 병력을. 이분들이 지금도 아주 최고의 그러한 그 영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막아낸 것도 맞고 다 맞는데 문제는 그때 다 죽은 게 아니라 꽤 많이 살았어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 급하니까 이걸 다 장렬히 전사했다. 심지어는 배후 후방 기지인 카자흐스탄에서 우리를 구하러 왔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고증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고대 이집트가 사실 그 대중문화에서 가장 많이 어떤 콘텐츠로 다뤄지는 역사 소재이기 때문인데 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실제 썼던 어떤 대상을 소재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제성과 너무 차이가 크면 사실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역사적인 어떤 실제 썼던 대상을 소재로 다룰 때 그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존중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를테면 고대 이집트와 관련한 여러 이제 영화 중에서 몇 가지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 가장 이제 이집트 관련해서 흥행했었던 영화 90년대 후반에 이제 개봉을 했었던 미이라라는 영화가 있죠. 근데 이제 미이라에서 굉장히 이제 몇몇 장면들이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데 많은 분들한테 그 중에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풍뎅이 같이 생긴 쇠똥구리들이 사람의 그 혈시신을 다 그 시체를 다 갉아먹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쇠똥구리가 아주 부정적인 어떤 존재로 그려지는데 이거는 실제 고대 이집트에서 이 쇠똥구리를 다뤘던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방식이거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쇠똥구리를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뭐 예컨대 태양신의 상징, 그 태양신 중에서도 동쪽에서 막 떠오르는 굉장히 젊은 태양, 케프리라고 하는 그 젊은 태양의 상징으로 사용을 했었고 또 이 쇠똥구리를 어떤 재생과 재탄생의 어떤 그 힘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쇠똥을 이렇게 병단을 모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아서 그 알이 그 경단에서 이제 탄생하는 모습들을 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가장 최근에는 그 이제 마블에서 만든 문나이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를 소재로 다룬 작품들을 보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진짜 피곤한 일인데 뭐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꼭 이제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나이트의 경우에는 거기 이제 주인공이 그 이집트 덕후로 나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하는 어떤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은 이집트의 덕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어떤 유물이나 유적이 있으면 막 다 부수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또 한 가지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미라를 만드는 과정, 미라를 만드는 환경을 굉장히 뭔가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 환경처럼 묘사를 합니다. 근데 고대 이집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라를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성스럽고 정말 중요한 행위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잔인할 수 있죠. 시신을 다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는 그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그린 그런 방식으로 그 미라 제작 환경을 묘사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고대 이집트를 이제 소재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뿐 아니라 우리 고고학자들이 일단은 역사 왜곡되는 게 인디애나 존스 보세요. 그거 우리 직업을 너무나 사람들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그 직업 아닌가요? 제가 인디애나 존스 흉내 좀 내봐요. 유적지에서 채찍 휘두르고 폭파시키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점프하면서 막 함정 밟고 점프하면서 막 함정 밟고 그러면 이제 저기 뭐 경희대학교 K모 교수 남의 나라 유적지에서 난동 부려.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는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미지를 왜곡하는 게 현지인들의 아주 그냥 그 좀 저열하고 미개한 것처럼 묘사하는 게 사실 서양의 대부분의 영화가 그렇거든요. 뭐 멜 깁슨 아까 나왔지만 아포칼립토 보세요. 야, 저렇게 쟤네들 막 서로 죽이고 하는 미개한 놈들이니까 우리가 쟤네들 땅을 차지한 것은 전혀 미안할 게 없다라는 마음을 심어주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이 더 큰 왜곡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많은 영화가 서양에서 만든 무슬림과 관계된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킹덤 오브 헤븐이 나왔었을 때 대본을 그 미국에 있는 무슬림 학자들한테 보여줬을 때 무슬림 학자들이 다 걱정을 했어요. 예전보다 더 낫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고 영화를 할 때는 그게 다 만들어지지 않았긴 했지만 그나마 킹덤 오브 헤븐이 그래도 괜찮은 평가를 받은 게 그나마 덜해요. 그 전에 나왔던 십자군 영화에서는 무슬림들이 세상에 이런 쌍놈들도 쌍놈이 없어요. 아주 뭐 인간 흡혈귀에다가 여자들 강간하고 마는 거 전부 다 무슬림들한테 씌웠거든요.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역사 왜곡 세세한 거 이런 거보다도 큰 의미에서 완전히 그냥 무슬림들은 못된 놈으로 잡아놓고 영화를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의미가 와전될 수 있는 것을 그냥 몰상식하게 표현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확실한 역사 왜곡이 많네요. 근데 이거 고증 하나 잘못되는 것 하나하나까지를 다 잡으라고 한다면 역사를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 만드는 건 그냥 날 때부터 불가능한 일. 그런 분들이 또 다큐는 또 안 봐요 또. 다큐 좋아했으니까 잘 나와야 되는데 또 안 나오는 거 보면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약간의 그 제작자 입장에서 고증을 좀 신경 써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만들면 그것이 또 이 덕후들을 양산해서 그래서 약간 이제 더 흥행시킬 수 있는 요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 부분에서 자기 신경을 쓴다는 게 보이면은 이게 또 몰입도가 더 높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요즘은 사실은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가 옛날에 결혼했다는 그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러는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게 참 맞지 않는 얘기가 많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이제 뭐 사극을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이 과도한 민족주의를 이렇게 키우는 것들, 소위 이제 국뽕적인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우수하고 혹은 또 뭐 이렇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쳐들어왔을 때 쳐들어온 사람들은 나쁜 놈이고 우리는 뭐 이렇게 숭고하게 막아내고, 예전보다는 많이 덜해지긴 했지만 그런 좀 이런 민족주의적인 국뽕적인 그런 요소를 이제 제거해 나가는 게 사실 또 중요한 그런 게 아닐까.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특정한 사건들을 우리 쪽에 좋게 해석을 해서 국뽕을 키운다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한국의 진짜 좋은 면을 잘 못 보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 사실 뭐 놀라는 게 고려 거란을 할 때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라시아 유목제국사에서 이게 엄청난 나라거든요. 이거는 전무후무하게 저는 징기스칸보다 더 위대했었던 부분이 있는 게, 징기스칸은 갑자기 키운 게 아니라 유목민이 정착민과 결합이 돼가지고 전체를 다 쓸어버리는 그러한 롤모델을 처음 만들어 놓은 게 거란이거든요. 러시아 내에서도 그렇게 거란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보면 이게 갑자기 무슨 진짜 옷도 제대로 못 입는 오랑캐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물론 그래도 우리가 좋으면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도 내가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계속 경계하면서 봐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시 여기면서 사소한 것에 너무 과도 몰입하는 게, 저는 사람은 틀릴 수 있고 특히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증하는 게 10년 뒤면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양자적에서 역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이 이 프로를 되게 싫어하겠어요.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2%만 싫어하라고 하죠. 세 번째입니다.